그래서 우선 수열은 좀 워낙 중요해서 선생님 이론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 다 잘 알 텐데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혹시 나 수열을 처음 듣는다 는 없지? 우리 등차 수열 다 한두 번씩은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좀 안다는 가정하에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어쨌든 수열을 할 거야. 수열을 할 거야. 수열의 기본은 뭘까? 수열의 기본. 선생님 항상 최면 걸듯이 얘기하거든. 수열의 기본은 뭐냐면 나열이야. 꼭 기억해줘.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야. 너네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 할 거야? 나열해봐. 꼭 기억해줘. 선생님 항상 최면 걸듯이 얘기하거든. 수열의 기본은 뭐야? 나열이야.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할 건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다라고 얘기해. 왜? 규칙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호림이 왔고 수열을 풀 때 규칙을 모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할 거야.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 있을 거고 등비 수열이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 있을 거야.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들이 있겠지. 얘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을 볼 때도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확인할 때도 결국은 나열이 제일 중요할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수열의 정의가 항상 요거야. 우리가 어떤 수열 AN이 있어. 어떤 수열 AN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금 우리가 집합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중괄호로 표시하면 이게 수열 AN을 모두 모아놨다는 뜻이잖아. 그럼 A1, A2, A3 쭉 가서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n번째 항 가서 쭉 가는 이런 애들을 수열이라고 부르겠지? 오늘은 나랑 등차 수열을 할 거니까 등차 수열만 가지고 얘기할게. 그럼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뭘 항상 확인할 거야? 얘네가 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지.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서 계속 같은 공차를 더해 나갈 거야. 계속 같은 공차를 더해 나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수열은 왜 의미가 있니? 수열은 왜 의미가 있지? 수열은 왜 의미가 있어? 기억해줘. 수열은 항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말은 항의 번호를 잘 써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지. 선생님 편의상 이제부터 초항 A1은 초항은 그냥 A라고 써버릇할게. A라고 써버릇할게. 그래서 잘 알고 있겠지만 A2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개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두 개 더한 거야. 맞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열 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9개 더한 거인 거 맞니? 계속 우리 어떻게 체크할 거야? 어떻게 체크할 거야? 항의 번호의 차인 거지. 이 둘의 차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항의 번호를 계속 써먹으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나 오늘 많이 써먹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흔히 AN. 우리는 수열에서 요 일반항을 알고 있다는 건 그 수열을 간파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그냥 수열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거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지. 초항에다가 둘이 몇 칸 차이나 항의 번호가 n-1개 차이 나는 거니까 공차를 n-1개 더하면 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배웠는데 이런 일반항은 절대 안 쓸 거야. 절대라는 말을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런 일반항은 안 쓸 거다. 그래서 우리 일반항 보통 어떻게 구할 거니? 만약에 초항이 3이고 공차가 4야. 그럼 요거 일반항 어떻게 찾지 우리? 일반항 어떻게 돼? AN은 그냥 냅다 우리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공차에다가 무조건 n 곱할 거야. 맞아? 왜냐면 공차가 커지는 거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공차만큼 커지니까 공차에다가 무조건 n 곱할 거고 1 집어넣어서 3 나오도록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지. 1 집어넣어 3 나오려면 1 빼면 되는 거잖아. 이거 지금 뭘 가정하고 쓰는 거야? 뭘 가정하고 쓰는 거지? 꼭 기억해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야. 고민하면 안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야. 거꾸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이다 무슨 말이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지.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1차항의 개수가 뭘 의미해? 공차를 의미할 거라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를 뭐처럼 활용할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번에 마풀 시너지 그냥 문제 풀 때는 써먹을 일이 없을 건데 1차 함수처럼 써먹을 거야.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때 혹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수열 문제를 풀 때는 1차 함수처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먹을 거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내용은 꼭 좀 잘 기억을 해주고. 잠깐만. 그다음 이제 등차 수열에서 좀 중요한 게 뭐가 될 거냐면 사실 내가 오늘 이제 너희들이랑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하고 싶은 게 이걸 1번이라고 할게. 등차 중앙이야. 내가 오늘 이제 등비 수열은 가지 않아서 등비 수열까지 설명을 못 하겠지만 너희가 이걸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등비 중앙에까지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 등비 중앙에까지 잘 써먹읍시다. 우리 등차 중앙이 뭐냐면 어떤 수열 세 개가 어떤 수열이 ABC가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세수가 뭘 만족해? 등차 중항을 만족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명제를 배웠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이랑 등차 중항 같다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정의나 마찬가지야. 등차 수열이랑 등차 중항은 그냥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등차 중항이 뭐였냐면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를 한 게 양 끝의 수의 합과 같다라는 거잖아. 이게 등차 중항이잖아. 우리가 이거를 잘 써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A1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야. 어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일 때 A1, A2, A3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 있어? A2의 2배가 A1 더하기 A3다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까지 할 수 있겠니? A1하고 A7하고 더하면 뭐 나와야 돼? A1하고 A7하고 더하면 뭐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초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있지. 얘가 의미하는 게 있어. 모든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해.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답안지를 보면 그렇게 문제들을 다 푼다고. 얘는 얘는 초항에다 공차 6개 더한 거라고 푸는데 등차 중항을 생각해봐. 둘의 가운데가 누구야? 둘의 가운데. 그냥 선생님 수열은 뭐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항의 번호 때문에 의미가 있어. 1하고 7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몇 번째야? 네 번째 항인 거 맞니? 네 번째 항이 A1과 A7에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중항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뭐랑 똑같아? 2배에 4랑 똑같은 거 맞니? 요거랑 똑같을 거라. 너희가 이걸 자유자재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뭐랑도 똑같아? A2 더하기 A6도 얘랑 똑같은 거 맞을까? 2하고 6도 해서 반으로 나누면 4잖아. 그치? 다시 거꾸로. 합이 8이 되면 다 재지. 이것도 2A4겠네. 그치? 이게 우리가 등차 중항을 활용하는 거거든. 이게 등차 중항을 활용하는 거야.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유형 1에서 4까지 문제 다 풀 거야. 요것만 갖고 풀 거야. 요것만 갖고 풀 거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 계속 연습시킬게. 계속 연습시킬 거니까 이따 문제통에서도 봅시다. 다시 등차 중항 어떻게 구해? 나는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안 외워도 돼서야. 물론 아예 안 외우고 살 수는 없겠지만 덜 외워도 돼서 이건 가지고 기억해. 1하고 3의 가운데가 2인 이유 1과 3, 1 더하기 3을 2로 나누면 되지. 그게 얘기 때문인 거지. 이렇게 등차 중항 찾는 거잖아. 그래서 수열은 항상 항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잘 써먹을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로 또 확장을 좀 더 시켜볼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 우리가 이제 합 부분합이기도 하고 SN으로 표현하지. n번째 항까지야. 얘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쭉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선생님은 이 등차 수열의 합 무조건 뭘로 기억하라 그러냐면 1부터 100까지의 합으로 기억하라 그래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 이런 얘기 다 많이 들어봤잖아. 네,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수학자가 가우스인데 가우스가 7살 때 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뻥이야. 없어. 그런 거 없었는데 7살 때 했대. 얘네 둘이 더하면 101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101이고 얘네 둘이 더해도 101이야. 이렇게.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은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해. 왜냐면 얘로 다 같거든. 그래서 그거를 1부터 100까지는 항의 개수가 100개니까 항의 개수를 곱해. 이렇게.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두 번씩 더한 거니까 반으로 나누면 돼.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무조건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지.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에다가 항의 개수 n개 곱한 거야.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할게. 첫 번째 항, 한자로 초항이라고 부르거든. 마지막 번째 항, 이걸 말항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쓸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에다가 얘가 항의 개수지. 이게 개수라는 것만 잘 기억해줘. 그래서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잘 봐봐. 내가 S11을 구하고 싶어. S1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2분의 첫 번째 항 A1 마지막 번째가 11번째 항이 되겠지. 11번째 항까지 하니까 곱하기 항의 개수 1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니? 그치? 자, 이거 졸면 안 돼. 빨리 봐봐. 졸면 안 돼. 봐봐. 근데 얘가 뭐랑 똑같지? 얘 뭐랑 똑같아? 빨리. 이게 1번 1순위라고. 두 개 더하면 무조건 등차중앙 생각할 거야. A1 더하기 A11은 뭐랑 똑같지? 저거 1하고 11 더해서 2로 나누면 A6이잖아. 뭐랑 똑같아? 얘가 두 배의 A6이랑 똑같이. 쉬워져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맞니? 이 6이 지금 뭐냐면 가운데 항이야. 1과 11의 가운데 항에다가 그냥 개수 곱해주면 돼.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이걸 다이렉트로 가길 절대 바라지 않아. 절대 다이렉트 안 가도 돼. 그럴 필요도 없어. 거쳐도 돼. 뭐 이거 한 줄에 쓴다고 얼마나 시간이 부족해지겠어. 근데 저런 생각을 계속 생각해봐. 너네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합을 보는 게 편해? 항 하나를 보는 게 편해? 당연히 압도적으로 항 하나를 보는 게 편하지 않겠어? 합을 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 이거를 계속 너네 초항 더하기 2분의 초항 더하기 n-1의 d로 볼 거야.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해볼게. 아저씨, 그럼 만약에 너네 10번째 항까지면 어떻게 할 건데? 10번째 항까지면 어떻게 할 거야? 2분의 이렇게 되면 얘가 뭐랑 똑같아? 1 더하기 10을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2분의 10이 뭐야? 그런 항은 없잖아. 안 되지. 아니야, 돼. 이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돼. 너네 수열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 수열을 배울 때 여기 있는 수열의 번호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다시 내가 만약에 수열에서 AN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AN으로 표현했을 때 요 N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배웠어. 아니, 안 돼도 돼. 안 돼도 돼.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게. 답을 쓸 때만 자연수면 돼. 내가 계산하는 중간 과정에서는 꼭 자연수일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A1 더하기 A4가 3이래. 3이래? 그러면 아니야, 난 이렇게 할 거야. 1하고 4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A에 2.5 이렇게 되는 거 맞니? 2배의 A 2.5가 3이다. 난 그냥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자, 무슨 말이냐? 그럼 A의 2.5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A3이 3이래. 이렇게 써볼게.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걸까?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잘 봐봐. A 2.5에서 A3은 몇 칸 차이 나니? 둘이 몇 칸 차이 나? 항의 번호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0.5칸 차이 나는 거 맞아? 0.5D만큼 차이 나는 거야. 얼마큼 차이 나? 2분의 3. 이렇게. 공차 얼마야? 3이야. 이렇게 쓸 거라고. 중간 과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중간 과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 이거 뭐라고 쓸 거야? 2배의 A 5.5로 쓸 거야. 5.5로 쓸 거라고. 그래서 약분해서 쓰면 돼. 그냥 써도 돼.
중간 과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답을 쓸 때만 저런 거 안 쓰면 돼. 그래서 수열의 합에서도 저렇게 우리가 수열 하나로 바꿔치기를 나는 써먹을 거야. 바꿔치기를 써먹을 거라서 잘 기억을 해주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다가는 내가 너무 쭉 나열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만 얘기해 볼게. 너네 등차 수열 있잖아. 등차 수열끼리는 무슨 짓을 해도 등차 수열이야. 무슨 짓을 해도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 무슨 짓을 해도라는 거에 무슨 말이냐면 너네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니? 더하거나 빼는 수열이야. 더하거나 빼는 수열이야. 왜? 공차잖아. 어떤 상에다가 공차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덧셈 수열이지. 근데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빼나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의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한 무슨 짓을 해도 등차 수열이야. 너는 꼭 기억해줘. 그럼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은 곱하거나 나누는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끼리 뭔 짓을 해도 등비 수열의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해도 등비 수열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너네 이게 계산량 진짜 많이 줄여줄 거야. 이게 등비 수열에 좀 많이 얹혀져 있는 문제라서 내가 만약에 이런 등차 수열이 있어? 이런 등차 수열이 있어. 자, 두 가지만 기억해줘. 두 가지만 기억해.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야. 이걸 내가 두 개씩 묶어. 이렇게 둘이 더해. 이렇게 둘이 더해. 이렇게 둘이 더해. 둘씩 묶어. 그럼 이 노란색 덩어리들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맞아? 노란색 덩어리들은 등차 수열이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 당연한 얘기야? 수열의 기본 뭐야? 나열이야. 차이가 일정하면 돼. 생각해봐. 이 둘이 얼마큼 차이나? 이 D만큼 차이 나겠지. 이 둘이 얼마큼 차이나? 이 D만큼 차이 나겠지.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는 얼마큼 차이 나겠어? 4D만큼 차이 나는 거 맞아? 4D인 공차가 4D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 맞니? 공차가 4D인 등차 수열이 될 거야. 그럼 내가 등차 수열에서 10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인 거 맞아? 10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이야. 선생님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 S12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해서 S12 10이야. S20 30이래. S30 얼마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너는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 엄청 많이 봤잖아. 계산해서 풀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이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이 30이고 봐봐. A1부터 A10까지 합이 10이래. 내가 여기다 이렇게 살짝 써볼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합이 30이래.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20이라는 거 맞아?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10개씩 묶으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공차가 얼마인? 10인 등차 수열이네. 맞아? 그럼 A21부터 A30까지 더한 거 뭐겠어? 10개씩 묶으면 등차 수열이라며. 공차 얼마야? 10이잖아. 30, 60이지.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수열을 이해하고 푸는 거지. 수열을 이해하고 푸는 절대 계산으로 풀면 안 돼. 그럼 봐봐. 몇 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렇게 해볼게. 얘도 등차 수열이고 얘도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묶어도 무슨 수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 그래서 내가 A1 더하기 B1을 첫 번째 항, A2 더하기 B2를 첫 번째 항, A3 더하기 B3를 더한 거를 세 번째 항으로 묶었어. 이것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끼리 더해도 등차 수열. 등차 수열끼리 같은 결로 묶어도 등차 수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이거 등비 수열에서 똑같이 될 거야. 등비 수열에서 똑같이 돼. 등비 수열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만약에 첫 번째 항하고 20번째 항이 이거 똑같아. 그럼 30번째 항. 자, 이거 너네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봐. 등비 수열이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0이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게 20이래. 등비 수열도 10개 묶고 10개 묶고 10개 묶으면 뭐야?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고. 나중에 등비 수열할 때 고민해봐. 그럼 지금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 수열이네. 그럼 얘 뭐겠어? 40이겠지.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래서 30번째 항까지 얼마? 70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이해하고 푸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 선생님은 이제 아마 나는 삼각함수부터 좀 이게 시작되는 것 같아. 삼각함수쯤부터 이제 너네 미적분, 미적분 2 이렇게 가면 더 이상 답안지 풀이가 절대 좋은 풀이가 아니야. 답안지 풀이가 제일 쓰레기 같은 풀이야. 그냥 제일 보편적이라는 말도 아까워. 그냥 누가 봐도 알아먹을 수 있게 표현한 게 답안지 풀이야.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안 했건 처음 하건 그냥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한 게 답안지 풀인 거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그런 풀이를 배울 거면 뭐하러 공부를 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 우리 원래 나는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좀 주고 내가 푸는 걸 선호하는데 오늘은 선생님 방식을 좀 연습시키고 싶은 거라 내가 문제를 좀 쭉 풀 거거든.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다행히 윤대 선생님도 그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냥 먼저 풀어주시고 너희가 이제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수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시너지 마플 시너지 교재를 펴서 페이지는 234쪽이 되겠지? 234쪽을 펴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볼 때 오늘 나는 계산을 많이 안 할 거라서 계산을 많이 안 하고 풀 거라서 생각보다 수업이 일찍 끝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꼭 잘 풀어보고 연습을 좀 최대한 해보고 갈 수 있게 해봅시다. 선생님이 계속 좀 강조하면서 갈게. 이거를 있잖아. 나는 그냥 귀찮아서 공부하기 싫고 평소에 풀던 대로 풀 거야 라고 하지 마. 내가 웬만한 건 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내 방식이 좋은 방법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얘기하는데 여긴 아니야. 너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맞지. 1학기 기말고사가 진짜 지옥일 거야. 왜 지옥이냐면 계산 지옥이 펼쳐질 거야. 시간 진짜 미친 듯이 모자랄 거거든. 특히 이제 시그마 파트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네 수열의 그 삼각함수 활용 쪽 도형이랑 수열이 같이 섞여 있다. 그냥 진짜 계산 지옥이야. 엄청 끔찍해.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수열의 합에서도 여러모로 너네가 기억을 해놓고 잘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좀 될 테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309번 한번 볼게. 1309번 보면 자 수열 AN에 대해서 A3이 오고 A6-A4가 4야. 내가 이제 수열을 처음 가르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수열을 처음 가르칠 때는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뭐랑 뭐를 이용해서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 다 풀 수 있다. 처음에는 이걸 가르쳐. 왜냐면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우선 저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걸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저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야. 이제부터 우리한테 요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야. 기억해줘. 안 쓰겠다는 건 아니야.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을 때만 쓸 거야.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쓸 거라고. 그럼 우리는 뭘 항상 우선시 할 거야? 항의 번호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우선시 할 거야. 항상 항의 번호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잘 알게 너무 쉬운 문제지만 내가 너무 거추장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A6 빼기 A4 6 4잖아.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나. 그러니까 얘 뭐야? 공차이 2배인 거지 그냥. 그치? 이런 게 빨리빨리 그냥 바로바로 보이자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공차가 2다라는 거네. 근데 A3이 5래, A10을 구하래. 일반항 구해?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 나 A3 알잖아. 얘는 A3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몇 칸 차이나? 7칸 차이 나니까 공차 7개 더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빨리 바로바로 나오자고. 무조건 항의 번호만 갖고 문제를 풀 거야.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되겠다? 5에다가 14 더해서 19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계속 항의 번호만 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 할 거야. 1311번을 볼게. 1311번을 봅시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볼 거라서 선생님 이제 수학은 암기 과목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적당한 암기는 필요해.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첫째 항을 보통 A라고 놓고 공차를 D라고 놓을 건데 A랑 D랑 같대. 그럼 고민 없이 빨리 뭐가 나와야 돼?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뭐다? DN이야. 이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지? 첫째 항과 공차항이 같다 그랬으니까 A는 그냥 DN이야. 그럼 1 집어넣으면 D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망설임 없이 나왔으면 좋겠어. 망설임 없이 이게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A2 더하기 A4가 24래. 빨리 등차 중앙 생각하자고. A2 더하기 A4가 24야. 둘의 중간이 얼마야? 더해서 2로 나누면 3인 거 맞니? 뭐랑 똑같아? 이 A3랑 똑같지. 그래서 A3가 12가 너희가 나중에는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A3가 10이구나. 그래서 A3가 DN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공차가 얼마구나? 4구나.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A5는 2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선생님을 계속 워밍업 하면서 가는 거야. 이거를 다 쓸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요것만 쓸 거야 나는. 아마 오늘 내가 수열 AN을 A1 더하기 DN이라고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정말 안 될 때가 가끔 있어.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이제 이런 거 파회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1313번도 봅시다. 지금 봐봐. 여기 있는 문제도 내가 만든 문제 아니지. 여기 있는 문제도 내가 만든 문제 아니야? 다 그냥 문제집들 혹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잖아. 그때 내가 이 등차 중앙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다고. 봐봐. 이제 보이지? 이거 보라고. A3 0이 아니래? A2 더하기 A4의 제곱이 16A3랑 같아. 이걸 너네가 초항 더하기 공차로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등차 중앙에서 뭐랑 똑같아? 바로 나오지? 이거랑 똑같은 거 맞아? 전개하면 4 A3의 제곱이 16A3. 그래서 약분 하나 되겠네. A3 0 아니라 그랬으니까. 결국 뭐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저 말하고 싶었던 거네. 초항 구하래. 초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 A3에다가 공차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되지. 거꾸로 가면 되니까. 4에서 공차 마이너스 2개를 빼면 되니까 8.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얘를 초항 빼기 2라고 넣고 초항 빼기 초항 빼기 맞지? 초항 빼기 6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또 막 초항 빼기 4로 넣고 이렇게 식 써서 풀 거냐는 거지. 그래서 계속 등차 중앙 이 봐봐. 선생님 이 문제나 등차 중앙이 이쁘게 나온 거 아니냐 하나만 얘기할게. 만약에 저거 세팅 안 되잖아? 이 문제 답 안 나와. 계산 안 돼. 계산 안 돼. 혹은 이거 전개했을 때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근해공식 쓰기밖에 세팅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답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만든 거거든. 그럼 무조건 등차 중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안 그럼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계산을 많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잘 해봅시다. 1316번도 봅시다. 1316번. 또 봐봐. 또 보이지? A2 더하기 A5. 얘 뭐랑 똑같아? 둘이 더한 거에 반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7을 반으로 나누니까 얘 뭐랑 똑같냐면 2A 3.5랑 똑같아. 선생님 바로 이제 2 나눠서 쓸게. A 3.5가 10이라는 거야. A 3.5가 10이야. 원래 안 되는데 된다고. 돼. 내가 하면 노맨스라고. 얘네 둘은 그럼 몇 칸 차이나? 0.5칸 차이 나는 거 맞아? 얼마큼 차이 난다고? 2분의 1 D만큼 차이 난다고. 근데 얼만큼 차이 나는 거야? 그게 2만큼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항의 번호만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4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네. A6을 구해달래. 나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세 번째 항이 10이라면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3개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22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1317번도 볼까? 선생님 안 빠르지? 괜찮지? 1317번 얘도 보이지? 보여? 뭐 할 거야? 이 두 개 더한 게 뭐랑 똑같아? A5 더하기 A7 2A6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더한 3A6이 10이라는 거야. A6이 얼마다? 4다라는 거네. A6이 4다라는 거다. A2가 16이고 A6이 4야. 몇 칸 차이나? 4칸. 얼마 차이 나지? 마이너스 12만큼 차이 나는 거 맞니? 이렇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네. A10 구하래. 자, 이것도 필요 없어. 나누지도 마. A2에서 A10 구하래. 몇 칸 차이나? 8칸 차이 나는 거 맞아?
그러니까 16에다가 이거 2배 마이너스 24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답이겠네. 마이너스 6, 8 맞지? 마이너스 8이 답이겠다. 그래서 항상 문제들이 계산 너네 편하게 하려고 세팅을 저렇게 하는 거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322번 한 번만 해볼까? 우리 한 번만 연습해볼까? 1322번. 자, 같이 한번 볼까? 계산이 오래 걸렸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봅시다. 계속 등차 중앙을 생각하는 거야. 항 하나로 바꾸고 싶어. A1 더하기 A3는 더해서 2로 나눈 2A2랑 같이 위에다가 바로 쓸게. A2가 얘 절반으로 나누면 5라는 거다. 그치? 얘네 둘이 더하면 14잖아? 그러면은 반으로 나누면 7번째 항이 2배 한 게 40이라는 거니까 7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야? 20이다라는 거네. 그럼 내가 이 둘을 비교했더니 5칸 차이 나지. 5칸 차이 나. 공차의 5배가 15구나. 공차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요것도 등차 중앙 했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6. 그러니까 13번째 항이 2배랑 똑같네. 이거 2배 하면 얼마야? 26. 2배의 13번째 항이랑 똑같네. 뭐 구하라는 거야? 4배의 A13 구하라는 걸로 바꿨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편하겠지? 그러면 13번째 항은 7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6개?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 그럼 18 더하면 되니까 얘가 38 나오나? 이게 답이겠다. 그치? 나는 이런 문제 풀 때 1의 자리만 좀 계산하는 편이거든. 4, 8, 30이니까 2번이 답이겠네. 이게 답이겠다. 그래서 계산을 조금 우리 빨리 하는 습관을 좀 들여봅시다. 야가 빠지게 풀어야 돼. 1326번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잖아.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으니까 두 가지 생각은 좀 바로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 x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의 정의 어떻게 돼? 절대값은 무조건 목표 하나야. 절대값을 벗기는 거라고. 다 필요 없어. 절대값 때문에 힘든 거니까 절대값을 벗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벗기면 돼. 이게 모든 절대값 문제의 핵심적인 풀인 거지. 근데 우리가 알면 나누면 돼. 알면 벗기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어.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그래. 많이 나오는 형태야. 만약에 m하고 n이 다른 숫자야. m하고 n이 다른 숫자야. 근데 절대값 am하고 절대값 an하고 같대. m하고 n이 다른 숫자인데 절대값 am하고 절대값 an이 같대. 이게 우리 지금 등차 수열을 하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에 한정을 해볼게. 만약에 공차가 0이 아니야. 공차가 0이 아니야. 그럼 항의 번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이 두 수열의 항은 다른 항이겠지. 근데 절대값 씌우면 같대. 무슨 말이야? 부호 반대라는 거지. 고민하면 안 되는 거지.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무슨 말이야? n번째 항하고 마이너스 an이 같다는 거잖아. 바로 바꿔야지. 그냥 바로 바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 특히 킬러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바로 해석돼야 돼. 봅시다. 6번째 항하고 8번째 항하고 더한 게 0이래. 빨리 우리 이제 되지. 얘가 하고 싶은 말 뭐야? 7번째 항이 0이다라는 얘기야. 7번째 항이 0이다라. 뭐야? 끝났네. 이 0이래. 절대값 A 0이 6이 3이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공차가 양수래.
공차가 양수래. 그러니까 A6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음수네. 작아야 돼. A7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어떻게 바뀌어져?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6이 마이너스 3이다. 아, 공차가 얼마? 3이구나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두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할게. 일곱 번째 항에서 5번 거꾸로 가면 되지.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자, 얘는 첫 번째 케이스인 거지. 알면 나누면 돼. 알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 그냥 나누면 될 거야. 나누면 된다. 그럼 1330번 봅시다. 1330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열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0번째 항을 구해달라. 세 번째 항은 20이래. 자, A3는 20이다. 다섯 번째 항과 11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서로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굳이 너무 디테일하게 줬어. 그냥 절대값이 같고 공차가 0이 아니다로 주는 게 좀 더 어려운 문제의 풀이가 될 텐데 어쨌든 뭐라 그러냐면 다섯 번째 항과 11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뭐 해달라는 거야? 요거 해달라는 거지.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A10이라고 같다라는 거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초항 공차 가지고 너네가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넘겨야지. 그럼 A5 더하기 A1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네. 뭐랑 똑같아? 더해서 1로 나눈 거. 여덟 번째 항이 2배. 여덟 번째 항이 뭐다? 0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그치? 세 번째 항이 20인데 여덟 번째 항이 0이야. 공차가 얼마라는 거지? 이게 지금 5배만큼 차이 나잖아. 5D가 마이너스 20. 부호만 좀 조심합시다. 항상. 마이너스 20이다.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네. 이렇게 나왔다. 10번째 항 구해달래. 두 칸만 더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답이겠다. 4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중항을 계속 오늘 체득하는 거야. 등차 중항을 자유자료 쓸 거다. 등비수열 때도 써봐. 등비수열 때도 써줘. 꼭 등비수열 할 때도. 자, 밑에 1331번도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제 고3 수업하는데 고3 애들 수업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기야. 기본기가 되게 중요해. 이 고등학교 1학년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기본기인 거지. A5 곱하기 A7이 0보다 작다를 보자마자 그냥 딱 하고 돼야 돼. 얘 지금 수학적 언어야. 얘 뭐지? 무슨 뜻이야? 얘 뭐랑 똑같은 말이야? A5, A7, 부호, 반대. 이 뜻이지. 이게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수학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말.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 A 곱하기 B가 0이다랑 똑같은 말 뭐야? A는 0 또는 B는 0이야. 이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똑같은 말 뭐야? AB, 부호, 동일. 그치? 0보다 작다는 반대. 이 지금 계속 기본기인 거니까 다 잘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얘를 보고 고민 없이 A와 H는 부호 반대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빨리 써야지. 느낌이 오지? 넘기면? 무슨 말이야? A6이 0이라고. 많은 걸 알 수 있어. 그냥 부호 반대라는 거에서 우리는 저기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지. A6이 0이야. A6이 0이야.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래. 공차가 점점 커지는 수열이지. A5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마이너스 달고 벗겨지겠다. A7은 양수지? 그냥 벗겨지겠다. A2는 음수. A4도 음수.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정리를 좀 해볼까? 지금 A5 마이너스 A5 더하기 A7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A5 더하기 H 이거 넘겨. 이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리고 A2, A4는 왼쪽으로 넘길게. 그냥 나 이렇게 써볼게. 계속 등차 중앙을 좀 쓰고 싶어서 그래. 그럼 얘네 두 개 왼쪽으로 넘기면 A2
H. 얘는 A5 더하기 10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니?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2A3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얘는 등차 중앙을 너무 남발하지 말까? A5. 이렇게 한 번만 해볼까? 좀만 치사하게 해볼까? 얘가 A3랑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요 합을 2로 나눈 게 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생각도 할 수 있지. 더한 게 6인 항들은 다 똑같은 거지. 더한 게 합이 6인 항들의 합으로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이거랑 똑같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네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이면 아까 말했듯이 최후의 수단으로 초항하고 공차로 가도 돼. 내가 두 가지로 풀어볼게. 첫 번째, 얘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지원 씨, 날릴 수 있겠다. 그럼 A1 더하기 A7이 10이라는 거잖아. 얘는 뭐랑 똑같아? 2배의 A4랑 똑같은 거 맞니? 이게 10이다. 뭐야? 뭐가 이상한데? 나 계산 마이너스 10이구나.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A6이 0이니까 근데 분수를 좀 혐오하거든.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건데 선생님 그냥 2D가 5라고 쓸게. 2D가 5라고 쓸게. 뭐 구하라고 그랬지? A4 구하라고 답이 나왔네. 마이너스 5. 자,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어. 이 정도는 너네가 봤으면 좋겠거든. 내가 여기까지 왔어. A1 더하기 A4 A2였나? A2 더하기 A4 더하기 A7이 마이너스 10 더하기 A5야. 여기까지 왔어. A6이 0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얘네들을 초항 공차로 쪼개려고 하지 마. 꼭 기준이 초항이 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여섯 번째 항이 0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섯 번째 항으로 기준 삼아서 가도 되는 거 맞니? 무슨 말이냐면 A2는 여섯 번째 항에서 공차 몇 개 뺀 거야? 4개 뺀 거잖아. 맞아? 빨리 나 봐봐. 나 봐줘. A2가 여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4개 뺀 거잖아. 근데 여섯 번째 항이 0이니까 얘 그냥 마이너스 4D네. 이렇게. A4는 여섯 번째 항에서 공차 2개 뺀 거니까 마이너스 2D로 가면 되겠지. A7은 여섯 번째 항에서 공차 1개 더한 거니까 D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로만 갈 수 있다고. 얘는 마이너스 D인가? 맞지? 이렇게. 그럼 애초에 그냥 D에 대한 식이 나오겠네. 그래서 기준을 꼭 초항 삼을 필요는 절대 없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항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삼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등차 중앙을 보는 거는 내가 조금 오바인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잘 보면 되겠다. 생각보다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쉬었다 갑시다. 10분 좀 넘기 쉴게. 좀 쉬었다 가자.